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 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 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종단의 마쿠 실세로 불리는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진우 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자승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소위 16인 타짜 멤버로 불리며 자승전 원장의 정치적 도박판을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우 원장에게 도선사의 전전주지였던 도서 스님이 추천하는 인물인 도심 스님을 차기 주지로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직할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이 권한의 정면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진우 원장은 제주 법화사의 주지인 도성 스님을 차기 도선사주지로 내정하고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언질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렬, 돈명 두 스님의 압박에 결국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 며칠 내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에게 도선사주지 임명장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종단 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사는 각각 화엄사와 은혜사로
도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돈명 스님의 경우 과거 도서 스님이 도선사주지로 있을 때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상가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점의 운영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나 다름없습니다. 종렬 스님의 관계는 더욱 깊숙합니다. 종렬 스님과 도서 스님은 20대 시절 방위 복무를 함께한 전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종렬 스님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은 과거 자승전 원장을 대신해 갓바위 주지를 지낸 적이 있는데 주지직을 그만둔 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들을 전부 도선사의 종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도선사는 이름만 도서 스님이 주지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덕문 스님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실세 주지는 덕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얼로 스님에게 도선사는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심 스님을 주지로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지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거대한 정치투쟁이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두얼로 스님이 지지하는 덕문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도선사라는 막대한 자금주를 확보하는 것은 덕문 스님에게 흘러갈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자금을 넘어 그들이 즐겼다는 도박 자금으로 흘러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외압에 굴복한 진우 총무원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우 원장이 원로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은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렬 스님이 진우 원장의 은사인 백운 스님과 도반 사이였기에 은사의 친구인 어른 스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진우 원장이 무언가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원장이 삼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약 2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 측이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우 원장은 자신의 재임을 위해 종단의 인사원칙과 기강을 송두리째 내어준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정법회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횡령 혐의로 국제선센터에서 쫓겨났던 탄원 스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자승전 원장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원장이 만든 기존의 정치 세력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의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불교판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찐자승 감별사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이 자승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현진우 총무원장 체제에 순응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주요 본사주지 15명 이상을 정법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세를 굳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이들의 그림자는 어른거립니다. 종단의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사법부 수장인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각각 동국대 산하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며
매달 4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단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들이 학교에서 용돈을 받는 이 기묘한 구조는 자승 전 원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동국대 자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승 세력이 종단 내 주요 기관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이 모든 권력투쟁이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진우 총무원장이 외압에 굴복하여 도심 스님을 임명한다면 그는 힘없는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고 재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불교판 신군부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우 총무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무엇일까요? 그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이들의 질주 속에서 과연 한국 불교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 아닌 권력을 향한 쟁투의 길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 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 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종단의 마쿠 실세로 불리는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진우 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자승 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소위 16인 타짜 멤버로 불리며 자승 전 원장의 정치적 도박판을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우 원장에게 도선사의 전전주지였던 도서 스님이 추천하는 인물인
도심 스님을 차기 주지로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직할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이 권한의 정면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진우 원장은 제주 법화사의 주지인 도성 스님을 차기 도선 사주지로 내정하고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언질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렬, 돈명 두 스님의 압박에 결국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 며칠 내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에게 도선사주지 임명장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종단 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사는 각각 화엄사와 은혜사로 도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돈명 스님의 경우 과거 도서 스님이 도선 사주지로 있을 때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상가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점의 운영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종렬 스님의 관계는 더욱 깊숙합니다. 종렬 스님과 도서 스님은 20대 시절 방위 복무를 함께한 전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종렬 스님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은 과거 자승전 원장을 대신해 갓바위 주지를 지낸 적이 있는데 주지직을 그만둔 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들을 전부 도선사의 종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도선사는 이름만 도서 스님이 주지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덕문 스님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실세 주지는 덕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 원로 스님에게 도선사는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심 스님을 주지로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지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거대한 정치투쟁이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두 원로 스님이 지지하는 덕문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도선사라는 막대한 자금주를 확보하는 것은 덕문 스님에게 흘러갈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자금을 넘어 그들이 즐겼다는 도박 자금으로 흘러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외압에 굴복한 진우 총무원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우 원장이 원로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은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렬 스님이 진우 원장의 은사인 백운 스님과 도반 사이였기에 은사의 친구인 어른 스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진우 원장이 무언가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원장이 삼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약 2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 측이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우 원장은 자신의 재임을 위해 종단의 인사원칙과 기강을 송두리째 내어준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정법회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횡령 혐의로
국제선센터에서 쫓겨났던 탄원 스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자승전 원장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원장이 만든 기존의 정치 세력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의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불교판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찐자승 감별사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이 자승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현진우 총무원장 체제에 순응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주요 본사주지 15명 이상을 정법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세를 굳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이들의 그림자는 어른거립니다. 종단의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사법부 수장인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각각 동국대 산하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며 매달 4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단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들이 학교에서 용돈을 받는 이 기묘한 구조는 자승전 원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동국대 자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승 세력이 종단 내 주요 기관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이 모든 권력투쟁이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진우 총무원장이 외압에 굴복하여 도심 스님을 임명한다면 그는 힘없는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고 재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불교판 신군부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우 총무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무엇일까요? 그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이들의 질주 속에서 과연 한국 불교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 아닌 권력을 향한 쟁투의 길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종단의 막후 실세로 불리는 2명의 원로 스님이 진우 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자승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소위 16인 타짜 멤버로 불리며 자승전 원장의 정치적 도박판을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우 원장에게 도선사의 전전주지였던 도서 스님이 추천하는 인물인 도심 스님을 차기 주지로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직할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이 권한의 정면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진우 원장은 제주 법화사의 주지인 도성 스님을 차기 도선사주지로 내정하고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언질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렬, 돈명 두 스님의 압박에 결국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 며칠 내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에게 도선사주지 임명장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종단 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사는 각각 화엄사와 은혜사로 도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돈명 스님의 경우 과거 도서 스님이 도선사주지로 있을 때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상가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점의 운영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나 다름없습니다. 종렬 스님의 관계는 더욱 깊숙합니다. 종렬 스님과 도서 스님은 20대 시절 방위 복무를 함께한 전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종렬 스님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은 과거 자승전 원장을 대신해 갓바위 주지를 지낸 적이 있는데 주지직을 그만둔 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들을 전부 도선사의 종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도선사는 이름만 도서 스님이 주지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덕문 스님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실세 주지는 덕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 원로 스님에게 도선사는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심 스님을 주지로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지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거대한 정치투쟁이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두 원로 스님이 지지하는 덕문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도선사라는 막대한 자금주를 확보하는 것은 덕문 스님에게 흘러갈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자금을 넘어 그들이 즐겼다는 도박 자금으로 흘러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외압에 굴복한 진우 총무원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우 원장이 원로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은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렬 스님이 진우 원장의 은사인 백운 스님과 도반 사이였기에 은사의 친구인 어른 스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진우 원장이 무언가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원장이 삼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약 2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 측이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우 원장은 자신의 재임을 위해 종단의 인사원칙과 기강을 송두리째 내어준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정법회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횡령 혐의로 국제선센터에서 쫓겨났던 탄원 스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자승전 원장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원장이 만든 기존의 정치 세력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의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불교판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찐자승 감별사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이 자승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현진우 총무원장 체제에 순응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주요 본사주지 15명 이상을 정법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세를 굳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이들의 그림자는 어른거립니다. 종단의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사법부 수장인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각각 동국대사나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며 매달 4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단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들이 학교에서 용돈을 받는 이 기묘한 구조는 자승전 원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동국대 자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승 세력이 종단 내 주요 기관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이 모든 권력투쟁이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진우 총무원장이 외압에 굴복하여 도심 스님을 임명한다면 그는 힘없는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고 재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불교판 신군부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우 총무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무엇일까요? 그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이들의 질주 속에서 과연 한국 불교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 아닌 권력을 향한 쟁투의 길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 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 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종단의 마쿠 실세로 불리는 두 명의 원로 스님이 진우 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자승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소위 16인 타짜 멤버로 불리며 자승전 원장의 정치적 도박판을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우 원장에게 도선사의 전전주지였던 도서 스님이 추천하는 인물인 도심 스님을 차기 주지로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직할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이 권한의 정면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진우 원장은 제주 법화사의 주지인 도성 스님을 차기 도선사주지로 내정하고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언질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렬, 돈명 두 스님의 압박에 결국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 며칠 내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에게 도선사주지 임명장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종단 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사는 각각 화엄사와 은혜사로 도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돈명 스님의 경우 과거 도서 스님이 도선사주지로 있을 때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상가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점의 운영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종렬 스님의 관계는 더욱 깊숙합니다. 종렬 스님과 도서 스님은 20대 시절 방위복무를 함께한 전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종렬 스님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은 과거 자승전 원장을 대신해 갓바위 주지를 지낸 적이 있는데 주지직을 그만둔 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들을 전부 도선사의 종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도선사는 이름만 도서 스님이 주지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덕문 스님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실세 주지는 덕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얼로 스님에게 도선사는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심 스님을 주지로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지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거대한 정치투쟁이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두얼로 스님이 지지하는 덕문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도선사라는 막대한 자금주를 확보하는 것은 덕문 스님에게 흘러갈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자금을 넘어 그들이 즐겼다는 도박 자금으로 흘러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외압에 굴복한 진우 총무원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우 원장이 원로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은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렬 스님이 진우 원장의 은사인 백운 스님과 도반 사이였기에 은사의 친구인 어른 스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진우 원장이 무언가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원장이 삼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약 2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 측이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우 원장은 자신의 재임을 위해 종단의 인사원칙과 기강을 송두리째 내어준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정법회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횡령 혐의로 국제선센터에서 쫓겨났던 탄원 스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자승전 원장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원장이 만든 기존의 정치 세력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의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불교판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찐자승 감별사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이 자승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현진우 총무원장 체제에 순응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주요 본사주지 15명 이상을 정법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세를 굳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이들의 그림자는 어른거립니다. 종단의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사법부 수장인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각각 동국대사나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며 매달 4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단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들이 학교에서 용돈을 받는 이 기묘한 구조는 자승전 원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동국대 자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승 세력이 종단 내 주요 기관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이 모든 권력투쟁이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진우 총무원장이 외압에 굴복하여 도심 스님을 임명한다면 그는 힘없는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고 재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불교판 신군부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우 총무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무엇일까요? 그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이들의 질주 속에서 과연 한국 불교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 아닌 권력을 향한 쟁투의 길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 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 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종단의 마쿠 실세로 불리는 2명의 원로 스님이 진우 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화엄사의 종렬 스님과 은혜사의 돈명 스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자승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로 소위 16인 타짜 멤버로 불리며 자승전 원장의 정치적 도박판을 함께했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우 원장에게 도선사의 전전주지였던 도서 스님이 추천하는 인물인 도심 스님을 차기 주지로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가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직할 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갖습니다.
이는 총무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이 권한의 정면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종단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진우 원장은 제주 법화사의 주지인 도성 스님을 차기 도선 사주지로 내정하고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언질까지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렬, 돈명 두 스님의 압박에 결국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결국 며칠 내로 현 호법부장인 도심 스님에게 도선사주지 임명장이 나갈 것이라는 소식이 종단 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로 스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선사주지 자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본사는 각각 화엄사와 은혜사로 도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권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돈명 스님의 경우 과거 도서 스님이 도선사주지로 있을 때 돈명 스님 측 인사가 사찰 아래의 불교용품점 등 상가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점의 운영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습니다. 종렬 스님의 관계는 더욱 깊숙합니다. 종렬 스님과 도서 스님은 20대 시절 방위 복무를 함께한 전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종렬 스님의 상좌, 즉 제자인 덕문 스님은 과거 자승전 원장을 대신해 갓바위 주지를 지낸 적이 있는데 주지직을 그만둔 후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핵심 측근들을 전부 도선사의 종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도선사는 이름만 도서 스님이 주지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덕문 스님의 사람들이 장악하여 실세 주지는 덕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 원로 스님에게 도선사는 자신들의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심 스님을 주지로 아님으로써 이 이권을 계속해서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지 한 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거대한 정치투쟁이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두 원로 스님이 지지하는 덕문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도선사라는 막대한 자금주를 확보하는 것은 덕문 스님에게 흘러갈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자금을 넘어 그들이 즐겼다는 도박 자금으로 흘러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외압에 굴복한 진우 총무원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우 원장이 원로들의 압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의 은사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렬 스님이 진우 원장의 은사인 백운 스님과 도반 사이였기에 은사의 친구인 어른 스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진우 원장이 무언가 큰 약점을 잡혔다는 겁박설입니다. 특히 진우 원장이 삼위계를 받은 후 비구계를 받기까지 약 2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대 측이 압박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우 원장은 자신의 재임을 위해 종단의 인사원칙과 기강을 송두리째 내어준 셈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승전 총무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정법회라는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은 과거 음주운전과 횡령 혐의로 국제선센터에서 쫓겨났던 탄원 스님이 맡았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자승전 원장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승전 원장이 만든 기존의 정치 세력인 불교광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 그의 잔존 세력들이 덕문 스님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종단의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불교판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찐자승 감별사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이 자승의 적통임을 내세우고 현진우 총무원장 체제에 순응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주요 본사주지 15명 이상을 정법회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세를 굳히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도 이들의 그림자는 어른거립니다. 종단의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사법부 수장인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각각 동국대사나 연구소장직을 겸직하며 매달 4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단의 막중한 책임을 진 이들이 학교에서 용돈을 받는 이 기묘한 구조는 자승 전 원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 동국대 자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승 세력이 종단 내 주요 기관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도선사주지 임명 문제는 이 모든 권력투쟁이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문대로 진우 총무원장이 외압에 굴복하여 도심 스님을 임명한다면 그는 힘없는 바지 사장으로 전락하고 재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불교판 신군부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거부해야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우 총무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는 무엇일까요? 그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이들의 질주 속에서 과연 한국 불교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 아닌 권력을 향한 쟁투의 길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닐지 깊은 우려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뒤편에 세속의 정치보다 더 치열한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 조계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찰의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종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사찰, 도선사가 있습니다. 도선사 주지 자리는 막대한 재정과 영향력을 상징하기에 종단 내에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임명된 현 주지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물밑에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현 주지인 태원 스님이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청담 스님의 동상을 문도, 즉 제자 그룹과 상의 없이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담 스님의 동상에 균열이 가고 집안이 침하되어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문중의 어른들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 주지와 문중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졌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상 재조성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주지 자리를 노린 현 주지의 업적 쌓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 주지는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까지 확보하며 이 사업을 자신의 재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6월 말 갑자기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이 꿈에 나타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자승현몽설이라는 희극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